안녕하세요. SI미디어 아나운서 권경민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고 어느덧 첫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간은 언제나 그렇듯 빠른 속도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4월 뉴스에서는 스마트라는 주제로 빠른 속도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다고 하는데요. 네, SI미디어에서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은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시대에 잘 느끼지 못했던 우리 주변의 삶의 모습의 변화, 바로 스마트 기계의 탄생과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말만 하면은 로봇들이 다 해주는 세상이 사람들이 바라니까 생겼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더 편리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탄생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편한 세상을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이제 막 스마트한 세상이 똑똑해지려는 인간의 무한한 욕심인 것 같아요. 정보가 많아지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스마트한 세상이 오게 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SI 미디어 리포터 이소연입니다. 요즘 스마트 세상이라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스마트 기기들이 급속도로 탄생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는 스마트 기기들. 혹시 스마트 기기들을 사용하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신속함과 편리함, 이 두 단어가 스마트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번 4월 뉴스에서는 스마트 기기의 탄생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직은 우리에게 흔하지는 않은 스마트 TV. 국내 가전제품 엘사의 스마트 TV 탄생 전 과정을 통해 TV의 역사를 엿보겠습니다. 1966년 국내 최초의 흑백 TV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컬러 TV에서 브라운관 TV로 PDP TV, LCD TV, LED TV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시켜 여러 종의 TV를 개발한 후 지금의 3D 스마트 기기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우리 생활에 가장 흔히 쓰이는 스마트폰의 탄생 과정, 그 스마트한 역사를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1973년 최초 핸드폰이 만들어졌고 일본에서 1세대 무선 네트워크가 소개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1983년 모토로라의 최초 모델을 통해 1세대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삐삐도 이때 널리 쓰였습니다. 1989년 최초의 플립폰이 출시되고 1990년 드디어 디지털 기반의 핸드폰이 나옵니다. 1999년부터는 이메일, 전화, 일정 정보 등의 다양한 기능이 담긴 기기도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드디어 미국에서 최초의 스마트폰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애플사의 아이폰은 2007년 출시되고 1년 후에는 구글 안드로이드 기반의 첫 안드로이드 폰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눈부신 스마트폰 발전에 앞장서 무선 인터넷 시스템도 나날이 발전하는데요. 이제는 인터넷 연결선이 없어도 웬만한 공공장소에서는 와이파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언제 어디서나 걸어다니며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세상이 탄생하였습니다. 말만 하면은 집에서 로봇들이 시킨 것도 다 사다 주고 요리도 다 해주는 그런 세상이 곧 있으면 올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활동적이지 않아서 사람들이 뚱뚱해지고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로봇들이 이제 사람들 대신 이제 일이나 그런 것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해야 할 힘든 일들이 사라지면서 사람들이 편하게 살 것 같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두 다 친구가 될 것 같아요. 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기계만 보다 보니까 사람들 간의 소통도 단절될 것 같고 그래서 좀 삭막한 세상이 될 것 같아요. 무전기처럼 생긴 80년대 통신기기부터 지금의 스마트폰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으며 더 빠른 속도로 그 변화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미래에는 어떤 스마트 기기들이 탄생해 우리를 놀라게 해줄지 기대되는데요. 청소년 여러분들은 어떤 스마트한 세상을 꿈꾸시나요?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스마트 세상을 꿈꾸며 지금까지 SI 미디어 리포터 이소연이었습니다. 정말 빠른 시간 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는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스마트 세상이 올 거라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스마트한 기계의 장단점을 아시나요?
아마 떠오르는 것이 한두 가지 정도 있으실 텐데요. 많은 청소년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김수연 리포터가 알아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SY 미디어 리포터 김수연입니다.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외출도 많이 잦아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태블릿 PC와 같은 스마트한 기계들이 외출할 때 챙기는 필수품 중 하나가 되어 우리 생활 안에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스마트한 기계의 장단점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고 계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 기회에 저희가 스마트한 기계들의 장단점에 대해 정확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평소 스마트한 기계들을 자주 이용하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한 기계의 장단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스마트한 기계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어디서나 정보 검색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편리한 것 같아요. 모르는 정보를 바로 찾아볼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이 생각하는 스마트한 기계의 장점으로 편리한 인터넷 사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두 번째로는 친구들과의 편리한 메시지 전달, 세 번째로는 다양한 기능 사용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스마트 기계의 장점은 핸드폰, 텔레비전의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핸드폰과 텔레비전으로 인터넷 사용과 동시에 다른 기능의 사용이 가능하며 핸드폰의 경우 이동하면서도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TV의 사용입니다. 인터넷 TV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스마트 하우스의 자동 집 관리 시스템입니다. 아직 보편화되지는 않았지만 편리한 기능들로 주목받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스마트 하우스는 태양열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며 자동으로 집을 관리해주는 장치가 달려있어 날씨와 집안의 상태에 따라 집을 스스로 관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여러 장점이 있는 스마트한 기계지만 그에 따른 단점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스마트한 기계의 또 다른 모습인 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한 기계의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학업에 많이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 간의 대화가 너무 없어진 것 같아서 안 좋은 것 같아요. 공부할 때 집중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이 생각하는 스마트한 기계의 단점으로 스마트 기계의 중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두 번째로는 대화 단절 현상, 다음으로는 값비싼 스마트한 기계의 부담이 차지하였습니다. 스마트한 기계가 많이 사용되면서 그에 따른 각종 범죄가 생겨났습니다. 모르는 사람과의 계속적인 대화 초대가 되는 카카오톡 감옥, 최신형 스마트폰들이 나오면서 생겨나는 스마트폰 도난과 보험 사기 등의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한 기계들에 중독이 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스마트 TV와 인터넷 TV의 장시간 시청으로 인해 가족 간의 대화가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스마트폰 이용자의 하루 평균 휴대폰 확인 횟수가 34번이나 될 정도로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한 기계들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분명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이 편리해진 기계들이지만 대화 단절, 중독 등의 단점은 주의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스마트한 기계들이 잘 활용되어 단점이 아닌 장점으로만 이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SI 미디어 리포터 김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장단점들도 있었지만 잘 알지 못했던 점들도 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단점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장점으로 바뀔 수 있으니 우리가 앞으로 열심히 노력한다면 이러한 단점들을 장점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정말 모든 단점이 장점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업 간의 경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소식은 이러한 스마트한 시대에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는 기업 간의 경쟁에 대해 임주경 리포터가 알아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SI 미디어 리포터 임주경입니다. 저는 현재 수원에 위치한 지방법원 앞에 나와 있는데요.
스마트 기기가 말 그대로 대세를 이루면서 기업들 간의 경쟁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기업들 간의 경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대 애플. 삼성전자와 애플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놓고 수위 다툼을 벌이는 두 기업은 대대적인 특허전으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 스마트폰이 활성화되기 전에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경쟁은 주로 디자인이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디자인에 대한 경쟁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삼성전자가 바르셀로나에서 10.1인치 갤럭시 탭을 발표하였는데요. 이에 애플은 10.9mm의 두께와 599g으로 이루어진 갤럭시 탭보다 더 얇고 가벼운 아이패드를 출시하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아이패드2와 갤럭시 탭 10.1 버전이 등장하면서 굵기와 무게로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삼성전자와 애플 회사는 예전과는 다르게 디자인과 기능성을 모두 갖춘 스마트폰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삼성이요. 삼성이요. 저는 애플이 더 좋은데요. 왜냐하면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어서 복잡한 안드로이드보다 좀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디자인을 중심으로 핸드폰을 선택하시는 소비자가 많았는데 폰이 활성화된 후 디자인을 포함해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핸드폰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기업들 간의 경쟁은 더 심화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스마트폰 기업인 애플사와 삼성사의 특허 소송을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사가 삼성의 갤럭시 S와 갤럭시 탭의 디자인이 아이폰4와 아이패드를 모방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그 여파로 갤럭시 탭은 독일과 유럽 무역의 심장인 네덜란드에서 판매 금지 처분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애플사는 삼성전자에게 갤럭시 탭의 유럽 판매료로 한 대당 3억을 요구했습니다. 삼성의 최대 고객인 애플사는 삼성과 거래 중단 선언을 했고, 이에 맞서 삼성은 아이폰에 들어간 3G 특허 기술에 대한 5%의 로열티와 애플사의 3G 기기 판매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애플사는 표준 특허의 차별 적용은 기술 표준화 과정에 참여한 특허권자에게 요구되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협의해야 하는 의무인 프렌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고, 이에 맞서 삼성은 기술을 허락 없이 사용하고 프렌드를 주장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송에서 손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입니다. 애플과 삼성이 서로에 대해 소송을 건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나라에서는 당사의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의 불편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이 나쁜 영향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 간의 가격 및 품질 경쟁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주고 더 나은 품질과 더 낮은 가격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스마트폰의 시대가 열리면서 여러 회사들의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져 법적 소송까지 이루어지는 지금, 여러 회사들의 경쟁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양사의 상황은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총 3가지의 통신기술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2건의 기술에 대한 판결에서 모두 패소했고 이제 부호화 기술 하나만이 남게 되었는데요. 지난 3월 2일 세계 모바일 시장의 패권을 놓고 수의 다툼을 벌이는 삼성과 애플사에 대해 독일 마나임 지방법원이 양쪽의 특허 소송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 양사의 승부는 장기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업들 간의 경쟁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나쁜 영향이 아닌 많은 소비자들이 더 나은 제품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영향으로 미쳤으면 합니다. 이상 임주경 리포터였습니다. 네, 정말 기업 간의 경쟁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선의의 경쟁이 되어 더 나은 발전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이처란 직업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사이처란 사이버와 티처의 합성어로 더욱더 스마트해진 세상에서 태어난 신조어입니다. 이러한 빠른 변화는 직업에도 예외가 아닐 듯한데요. 스마트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빠른 직업의 변화에 대해 김소연 리포터가 알아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SI 미디어 아나운서 김소연입니다.
어느덧 추위에 떨던 겨울이 지나가고 봄을 느낄 수 있는 계절이 돌아왔는데요. 여러분은 변해가는 계절에 어떻게 적응하고 계신가요? 이번 4월 뉴스에서는 스마트라는 주제에 맞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스마트한 직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알고 계신 스마트 기기 관련 직업은 얼마나 되시나요? 스마트폰으로 들어가게 되면 기기 제작, 소프트웨어 개발, 제품 디자이너 등 많은 분들이 평소에 알고 계셨던 직업들이 있는데요. 이 외에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스마트 기기 관련 직업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코디네이터라고 하면 방송 코디네이터나 병원 코디네이터가 떠오르실 텐데요. 앱 코디네이터라는 직업을 아시나요? 앱 코디네이터란 스마트폰에 어플을 깔아주고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드리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직업은 스마트한 기기가 늘어나면서 점점 생겨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어떤 직업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스마트폰 앱 개발자라고 아세요? 스마트폰에 마켓이란 게 있는데 그곳에서 게임과 생활에 필요한 각종 어플들을 다운받잖아요. 그런 어플들을 개발하는 직업이에요. 다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거 많이 하시죠? 저도 이런 SNS를 통해서 처음 접하게 됐는데 SNS를 통해서 친구도 많이 사귀고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사이처라는 직업 아세요? 저도 누구한테 들은 건데요. 사이버와 티처를 합친 단어래요. 사이버상에서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하는 직업으로 요즘 떠오르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저는 새로운 모양과 새로운 성능을 가진 더욱 똑똑하고 편리한 스마트폰을 개발하는 연구원이 되는 게 제 꿈입니다. 원래 어릴 적 꿈은 과학자였는데요. 요즘 시대가 변화하면서 스마트폰에 흥미를 갖게 되어 연구원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매우 비싼 가격에 한 번 고장나면 다시 고치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데 이러한 점을 개발 보완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스마트한 직업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나요? 이런 스마트한 기기들에도 여러 직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 있기에 이렇게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토록 고도로 발전하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새로운 직업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SY 미디어 아나운서 김소윤이었습니다.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직업들에 대해 알게 된 것 같은데요. 빠른 변화에 발맞춰 변화해 가는 모습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은 연중기획인 학교폭력에 관한 내용인데요. 2월 뉴스인 와우에서 학교폭력에 관한 모습을 청소년의 시선으로 해석했었다면 이번 4월 뉴스에서는 여러 정책의 변화와 학교의 적극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 청소년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SY 미디어 리포터 강은지입니다. 학교폭력 예방대책이 발표되고 새학기가 시작된 지 어느덧 한 달이 훌쩍 넘었는데요. 정부가 내세우는 적극적인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로운 정책들이 실행된 후 우리들의 학교가 얼마나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그 변화들로 인해 우리들은 진정한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는지, 학교폭력, 청소년의 시선으로 취재해 보았습니다. 교육부가 내놓은 학교폭력 대책 가운데 하나가 체육 수업 확대였습니다. 개학하고 나서 잘 돼가나 한번 봤더니 이것 역시 탁상 행정이었습니다. 학교폭력을 잡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대책, 복수담임제 도입과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입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다 없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이 대책들의 운영 실태를 점검했더니 일부 지역에선 절반도 지하철 우려됐던 학교폭력 근대 대책의 부정적인 면이 무엇인가요? 강하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공감이 되지 않았어요. 작은 사건이나 폭력도 경찰에 신고하면 일이 너무 커지게 되니까 강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상대방이 얼마나 괴로워하느냐에 대한 공감하는 능력이 좀 부족한 데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좀 상담 프로그램이라던가 좀 심리학적 접근이라던가 이런 게 좀 더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보면은 그 경찰분들이 와서 이렇게 강연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 공감대가 서지 않으니까 이런 강연들을 본다 그래도 우리가 공감을 느낀다거나 그런 부분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긍정적인 면은 무엇이 있을까요? 학교폭력 심각성에 대해
학교폭력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공정성 없는 행복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될까요? 피해자 학생과 가해자 학생이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마련해서 오해를 푼 다음에 다시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요. 학교에서 말썽을 많이 부리는 친구들을 선생님들께서 따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에서 왕따도 없게 하고 반 단합과 친구들과 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요. 내가 아닌 남을 먼저 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 꿈이 뭔지, 내가 뭘 할 때 가장 행복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친구가 많은 학교가 정말 행복한 학교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그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학교.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학교 폭력의 문제들을 정부나 경찰이 아닌 그 우리들의 그 학교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 학교 내의 그 문화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학교는 학생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학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찬 포부로 시작된 새로운 학교폭력 예방 대책은 아직 그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듯 싶습니다. 새학기, 내가 우리라는 공동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실행된 일에 대한 실망보다는 앞으로 이루어질 이상적인 정책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며 지금까지 SY 미디어 리포터 강은지였습니다. 많은 정책들과 학교의 적극적인 대응에도 아직 그들 안에서의 학교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강압적인 방법들보다는 그들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 내용은 스마트한 세상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 이슈들을 모아봤는데요. 잘 쓰면 약이 되지만 잘못 사용할 경우 독약이 될 수도 있는 스마트 기술과 우리의 의식 수준에 대해 이슬 리포터가 알아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SI 미디어 이슬입니다. 2012년이 시작된 지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빠르게 가는 시간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2012년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스마트 기술입니다.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스마트 기술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마트 기기의 발전으로 인한 피해는 스마트 기기를 가장 많이 접하는 직장인들에게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급속한 기술 혁신에 대응하여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지는 신종 스트레스인 테크노 스트레스가 그 예입니다. 이처럼 스마트 기기의 발전에 익숙하지 못해 불평하는 세대가 있는 반면 스마트 기기에 중독되어 불편을 겪는 세대들 또한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그만큼 스마트폰 중독자들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요. 절제력과 제어 능력이 성인이나 청소년보다 현저히 낮은 유아들에게 그 증상은 더욱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연구에서 스마트폰에 중독된 유아의 뇌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뇌 활동이 적을수록 푸른색을 띠는데 오른쪽의 푸른색이 확연합니다. 이는 정상적인 유아보다 기억력과 사고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스마트 기기에 노출되는 연령이 낮아짐으로써 스마트폰 중독으로 주의력 결핍 장애나 늦은 언어 발달을 호소하는 영유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의식 수준을 보이는 것은 다름 아닌 청소년입니다. 가방 셔틀, 빵 셔틀에 이어 새로운 학교 폭력의 형태인 와이파이 셔틀의 등장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와이파이 셔틀이란 불량 학생들이 힘없는 학생들에게 3G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싼 요금제를 뒷게 강요한 뒤 스마트폰의 테더링 또는 핫스팟 기능을 통해 자신들은 공짜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나라 스마트 기술의 발전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뛰어난 수준입니다. 그러나 위의 사례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우리의 의식 수준이 그에 미치지 못함 때문이 아닐까요? 세계화되어가는 세상에 발맞추기 위한 스마트 기술 발전의 필요성은 무시할 수 없지만 현재 가장 절실한 것은 기술을 올바른 방식으로 수용하는 우리 의식 수준의 발전입니다. 지금까지 SI 미디어 이슬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스마트 기술의 발전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뛰어난 수준입니다. 그러나 위의 사례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우리의 의식 수준이 그에 미치지 못함 때문이 아닐까요? 세계화되어가는 세상과 발맞추기 위한 스마트 기술 발전의 필요성은 무시할 수 없지만 현재 가장 절실한 것은 기술을 올바른 방식으로 수용하는 우리 의식 수준의 발전입니다. 지금까지 SI 미디어 이슬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스마트 기술의 발전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뛰어난 수준입니다. 그러나 위의 사례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우리 의식 수준이 그에 미치지 못함 때문이 아닐까요? 세계화되어가는 세상과 발맞추기 위한 스마트 기술 발전의 필요성은 무시할 수 없지만 현재 가장 절실한 것은 기술을 올바른 방식으로 수용하는 우리 의식 수준의 발전입니다. 지금까지 SI 미디어 이슬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스마트 기술의 발전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뛰어난 수준입니다. 그러나 위의 사례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우리의 의식 수준이 그에 미치지 못함 때문이 아닐까요? 세계화되어가는 세상에 발맞추기 위한 스마트 기술 발전의 필요성은 무시할 수 없지만 현재 가장 절실한 것은 기술을 올바르게 수용하는 우리 의식 수준의 발전입니다. 지금까지 SI 미디어 이슬이었습니다. 정말 저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꼭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비약적인 속도로 발전해가는 세상 속 여러분들의 의식 속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러한 시대 속 가장 필요한 것은 기술을 수용하는 우리 의식 수준의 변화입니다. 네, 여러분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대해 지레 겁을 먹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모든 일에 겁을 먹고 계시지 마시고 한 발짝 더 나아가 노력하신다면 스마트한 시대에 스마트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SI 미디어 아나운서 권경민이었습니다.